네, 안녕하십니까. 투자교실, 서재영 투자교실에 새로운 꼭지 하나 만들었는데 트렌드라는 꼭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메인 트렌드, 그런 theme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하나 둘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글로벌 시장, 한국 시장 통틀어서 가장 큰 투자 씀이 지금 AI예요. AI. 제가 AI에 대해서 작년에 그 유튜브 하면서 맨 처음에 그 오픈 AI에서 만든 생성형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시연도 해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그냥 메타버스 열풍처럼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보니까 메타버스 열풍이나 무슨 XR 열풍 이것들은 그냥 그때 먼 미래의 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거나 그냥 일시적인 신기술로 끝나버리거나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아져서 그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많이 내렸죠. 게임주도 뭐 그때 메타버스 관련 게임을 한다는 이런 데도 많이 내리고 또 그런 그 뭐 또 이런 거 있었죠. 그 가상 토큰 이게 또 이제 NFT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그때 흘러가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AI는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뉴스 한번 보여드렸는데,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로 현실로 펀더멘탈이 만들어지고 있고, AI는 UBS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기를 2002년도에 220억 달러 시장이 든 것이 아니 220조 달러, 그게 2027년이 되면 4,200조 달러가 된대요. 지금 또 글로벌에서 관통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있죠. 그 회사의 올해 포워드 PER이 33배예요. 올해 이익이 내년보다가 2배 늘고 150% 늘어요. 올해 말 이익보다 내년도 이익이 또 배가 는대요. 여러분 PEG로 계산하면 0.3배가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바로 문을 열면 와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뒤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죠. 1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으로 따지는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지식정보혁명으로 대견되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 AI인 것 같아요. 인터넷 혁명보다가 이게 몇 배나 더 급속하고 빨리 펀더멘탈을 만들어주는 시장인 거예요. 샘 울트먼, 오픈 AI 경영자죠. 이분이 최근에 9,000조를 유치해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엔비디아를 약간 견제하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부터 펀딩을 해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다 받고 공장을 지어도 한 4년 뒤나 돼야 상업 생산이 가능해질까 말까예요. 수율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 자극받아서 네덜란드에 있는 ASML 주가도 막 올라가고 또 TSMC 주가도 또 함께 올라가고 글로벌의 AI 생태계들이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4년, 5년 뒤에 9,000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10개, 20개를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짓겠다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 AI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의 독주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냐. 4년, 5년 뒤에 전체 반도체 시장이 5,240억, 근데 그거에 몇 배가 되는 돈을 펀딩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정도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얼마나 많이 팔리겠냐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시장도 따라서 커질 거니까 이익이 감소하지는 않을 텐데 마진은 좀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게 반도체를 그렇게 쉽게 잘 못 만들잖아요. 그죠? 램프업 과정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게 또 펀딩에 성공될지도 모르고 펀딩에 성공한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땅 파고 공장 짓고 거기에다가 극자외선 장비 갖다 놓고 그런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또 어떤 회사가 엄청나게 이익을 막 단기 순이익률이 애널리스트 가이던스대로 가면 50%가 넘어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영업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펀더멘탈로 보면은 하나도 안 올라 있는 거죠. 이 차트에 오른 것보다 몇 배나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인더스트리가 만약에 샘 울트먼이 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자기들은 팹리스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 하드웨어 공장 설비를 갖고 공장을 돌린 거는 TSMC가 위탁 운영을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인텔이 또 숟가락을 놓으려 그래요. 인텔은 주가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근데 모든 건 가능성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얼마 전에 AI 시장 전체를 가늠한 그 시장 규모를 보고도 놀랬고,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달러예요. 근데 AI 시장이 4,200조 달러예요. 몇 배예요? 2,800배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건 뭐 엔비디아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미국 시총 3위에 등극했다는 거고, 미국 시총 3위고요. 글로벌은 4위예요. 근데 글로벌 3위가 어디냐면 사우디 아람코예요. 사우디 그 국부 석유 회사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뭐라고 또 맞장구를 쳤냐 하면, 똑같이 지금 그 세계 정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반도체 성능 개량으로 AI가 돈 많이 안 들게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그 샘 울트먼 보고 야 그거 해봐야 재미없을지 모르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뭐 바람 빼기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엔비디아도 생성형 AI에 진출하겠대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오픈 AI가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그와 비슷한 생성형 AI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기사를 안 긁어왔는데, 일본 소프트뱅크랑 같이 이제 글로벌에 통신 AI 하는 연합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엄청 핫하고요. 핫한데 주가가 지금 뭐 서버를 냉각시키는 액체 냉각 기술 가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한 3주 만에 주가가 90%가 올랐어요. 2주 만인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는데 그게 버블이냐? 이익이 그만큼 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에이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꼭 보셔야 되고, 이제 막 각 축장이 벌어지는 거죠. AI 하드웨어를 공급해주는 글로벌 아주 경쟁력 뛰어난 회사들은 앞으로 엄청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거를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 그 다음에 그거를 구독료 모델로 서비스하는 미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몇 년 뒤부터 펀더멘탈이 급격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AI가 들어간 클라우드니까 돈 더 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젠슨항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AI가 국가별로 주권을 가져야 된다. 각 국가, 그 얘기는 즉슨 각 국가 보고 니들도 얼른 우리 반도체 사서 GPU 사서 설치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안보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독립적인 주권을 유지하면서 나라가 영위될 거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같은 거를 AI의 도움으로 수립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 것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런 중에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단말기에서 다 구현되는 거죠.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는, 통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제 그런 쪽도 지금 막 발달하고 있죠. 갤럭시 24 뭐 바로 하고 조금 있으면 뭐 이어폰도 나온대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급격히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시장의 발달은 두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GPU가. 그다음 반드시 필연적으로 메모리를 또 확대해야 되고 메모리를 기억 용량을 늘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반도체 나노 공정이 훨씬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메모리 쪽에는 강자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삼성전자보다가 점유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문을 내면 한국의 하이닉스에서 D램을 만들어서 대만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TSMC가 만든 GPU에다가 여기 HBM을 이제 뭐 조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GPU 세트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500만 원, 3,000만 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거는 언젠가는 가격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만큼 양도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너무나 급속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처지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또 이 시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우리 4차 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의 발전을 추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그와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AI 관련된 거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관련되는 엔비디아가 알파벳도 제쳤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출지 어떨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나와요. 미국 시장은 굉장히 정확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 그날 막 하루에 막 10%도 오르고 실적이 그냥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나쁘게 줘도 주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대신에 정확하다는 거죠. 누가 장난친 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엔비디아가 하루 거래 대금이 60조, 70조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관련해서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시고요. 제가 매일 뉴스로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시장에만 있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 저 PBR주 열풍이 지금 불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불고 있는 중일 거고. 근데 여러분 옥석 잘 가르셔야 돼요. 밸류업을 하려면 주주 환원을 높여야 되고 주주 환원은 우리나라가 20%대고 미국은 80%대고 그래요. 그럼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단순히 PBR이 낮다고 그 회사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팔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PBR이 낮은 것들만 진정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융지주사들, 거기는 현금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금융지주사들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충당을 많이 하면은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도 또 어떤 이자율을 낮추는 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를 가진 정당이 또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저절로 또 이게 뭐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PBR이 0.5배 근처 다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어닝을 만든 게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한 거고 이자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의 피와 땀이 그 펀더멘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외국인이 70%씩 50%씩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외국인만 배불리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후보는 된다. 싸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집단들 중에 지주회사이면서 팔 수 있는 자산, 계열회사 지분,
그 대신에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법에 의해서 30% 이상씩 가져야 되고 어떤 거는 손자 예산은 몇 프로 가져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보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그런 그 중간 지주회사 뭐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 현금 창출도 꾸준히 영업이익도 늘면서 영업활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쌓여서 순자산 가치가 낮아져 있는 가령 현대차 그룹 같은 거, 뭐 아까 지주사 같은 삼성물산 같은 이런 건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의 메인 키예요. 그런데 PBR이 단순히 낮다고 그게 영업용 부동산으로 PBR이 낮은 회사들도 많죠, 그죠?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회사의 PBR은 낮은데 그 낮은 게 전부 영업용 부동산. 못 팔아요, 그거. PBR은 낮죠. 낮은데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PBR을 낮게 구성된 거는 유형 고정자산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 많거나. 그거는 평가가 안 돼요. 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전부터 다 뽑으면 전기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래서 이번 저 PBR 관련된 그 PBR이 단순히 숫자가 낮다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 PBR인데 저 PBR을 만든 그 자산 구성이 팔 수 있는 유동자산이거나 현금성 자산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게 한 가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정부 규제 산업일 경우에는 정부의 스탠스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주 환원을 누리려면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 소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지나간 시절에 벌어놨던 돈 다 까먹으면 성장을 위한 재원은 또 누가 마련하나요? 그건 또 주주들한테 또 유상증자라고 손 벌려야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수출을 독려해야 되는 산자부 입장하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 금융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다 이것저것 다 피해가려면 영업에서 들어오는 이익의 양도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현금성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어닝도 성장하고 현금도 많이 쌓여 있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매년 또박또박 증가하는 그런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런 회사는 죄송하지만 몇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저 PBR 열풍 때문에 또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로 잘못 투자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낭패 볼 수 있어요. 꼭 그거 말씀드리고 트렌드 수업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요약해 드리면 저도 몰라요. AI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신기술 트렌드 보다가 펀더멘탈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이거보다 빠른 걸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도 이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인터넷 한참 난리일 때 통신 장비 회사들, 인터넷 망을 깔아야 되니까 전선 회사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플랫폼 회사들 주가가 올랐잖아요. 통신 하드웨어 회사들은 그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갔고, 플랫폼 회사들은 그 뒤에 1등하는 회사들 위주로 네이버, 그 다음에 뭐 구글 이런 거 위주로 다 지금 주가가 막 수십 배가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출발선에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 그분들께서 리서치 많이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에 관련되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은 최근에 주가들이 다 한 단계 다 올랐는데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 유동자산 내지 현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 번 빚잔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업 집단군들은 금융산업들이 있고 또 주로 제기업 계열, 그 다음 지주회사들. 지주회사들 PBR은 뭐 0.8배, 9배 되는 것도 많아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팔 수 있는 그것들이 좀 장부가로 돼 있거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 원가로 돼 있어서 순자산 가치를 낮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대기업 완전 지주사는 또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될 지분율의 한계가 있어요. 중간 지주회사에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주회사는 아닌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굉장히 낮게 그 안에 장부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예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